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은 더 수선하죠. 지난주보다 더 수선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요즘 방향인 것 같은데, 뭐 오늘 내일이 큰 변곡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의 끝에 와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고, 또 여기에는 뭐 희망도 좀 섞여 있습니다. 전쟁에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유튜브도 뭐 전쟁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산이나 또 전쟁 사후에 전후에 이제 복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상당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좋은 어떤 시그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 전반에 뭐 어수선해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자본 규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정부는 분명한 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분은 분명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사를 보면 고액 전세 대출도 무주택자일 경우 고액 전세 대출 규제를 하겠다, DSR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부는 분명하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단호하게 막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규제라는 게 무섭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려면 부동산 쪽에 가격이 오르고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줄을 다 막아놨는데 이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계셨던 방식이나 틀에서 조금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쪽에 주담대 가계대출 규모를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을 1.8%에서 1.5%까지 오히려 낮추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나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고 또 땅값이 오르는 이런 전반적인 걸 반영했을 때 오히려 시장은 규모가 작아지는, 자본이 작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가 상승률이 연간 한 4% 정도 되는데 그 4% 정도 상승률에 맞춰야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4% 늘어나는데 1.5%만 늘리겠다라고 하면 2.5% 정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격 상승폭이나 또 시장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투자의 생각을 조금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은 변화가 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어제 뭐 전문가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격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전문가가 있으셨어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표현하기는 좀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강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는 30년, 50년의 미래,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또 투자의 방향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보면 뭐 강남 3구는 가격이 조금 계속 조정받고 있죠. 뭐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모르겠어요. 강남은 뭐 몇 억이 폭락했네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나오는데, 자극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노도강 같은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일부 상승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그 주택 가격을 부동산원에서 공시를 해주는데 그 가격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5월 9일 뭐 다주택자 규제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지표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매물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뭐 8만 건이 넘어가다 7만 건대로 다시 떨어졌다라는 기사도 보이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방향은 분명히 가고 있다. 그러나 순간순간 조금씩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부분을 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긴 어렵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이나 세제 개편 방향도 보면 서민주택이라고 표현하면 15억 이하 아파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준은 한 3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언론들은 또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한 40억대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30억이든 40억이든 고가주택 위주로 세제 개편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고, 또 하나 장특공제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던데, 분명한 건 똘똘한 한채 현상은 많이 완화하거나 해소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이제 똘똘한 한채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이제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또 정부는 분명히 그 현상 자체를 막고 싶어 합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 뭐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들을 많이 완화시키거나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오랫동안 버티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큰 흐름의 방향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1, 2, 3월 달에 꼬마 빌딩 시장이 월 한 150건 정도로 서울에 거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거래된 대형 빌딩, 프라임급 빌딩의 그 규모를 제외하고 보면 꼬마 빌딩 시장에 위험한 신호도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위험하다, 걱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꼬마 빌딩 시장에서 보면 이면에 그것도 또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 주거지역, 또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면에 뭐 4m, 6m 정도 도로폭에 있는 골목에 있는 그런 빌딩들을 사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고 있고, 특히나 중저가라고 할까요? 금액대로 보면 빌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좀 작죠. 대지 면적도 뭐 50평, 60평대 정도의 소규모 빌딩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자금이 막히다 보니 꼬마 빌딩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은 자본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끝물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꼬마 빌딩 시장 뭐 2, 30억대, 4, 50억대, 뭐 이런 5, 60억대 꼬마 빌딩을 투자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고서는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작은 꼬마 빌딩 투자는 이제는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5, 60평대 이런 소규모 꼬마 빌딩 투자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꼬마 빌딩 투자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해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는 이런 시장에 왜 자꾸 이런 모험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도 실속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투자는 지방선거 전후로 변곡점이 한번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금의 흐름도 아파트 쪽, 특히 주거 쪽 부동산 투자보다는 사업용 부동산 투자 쪽으로 조금은
방향을 전환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소규모의 투자를 하시는 거는 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전쟁 이 또한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